안녕하세요. 저번 방송에 미키션님께서 스토리체인 코인을 갖다 에어드랍 주셨는데요. 오늘 관 기자님하고 이렇게 자리 모셨고요.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터뷰할 예정인데 각자 개인 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스토리체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체인에서 CCO를 맡고 있고 이사를 맡고 있는 영화감독 정윤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체인의 CBO를 맡고 있는 미키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체인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일단 네임에서도 그냥 풍겨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좀 편안하게 이런 프로젝트다라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토리체인은 이야기를 자산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 영화가 돼도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1000만 영화에 내가 일찍 투자했었다면은 돈 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투자 중요하죠. 사실 이제 간단하게 더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써 있듯이 이야기를 자산화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창작, 유통, 투자하는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은 안 보이실 텐데 크립토를 가지신 분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드리고 작가에게는 지속적 수익의 기회를 드리고 독자는 열람하고 거기서 아이템 소비하고 이런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사업의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분야는 첫째 기술과 서비스와 자산 운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창작 및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 지식재산권의 유통 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 영화 및 방송 콘텐츠 투자입니다. 세 번째, 이 영화 투자할 수 있고 그걸 같이 수익 쉐어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저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감독으로서 좀 이따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적 세상권 이런 거 너무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좀 이런 연세들이 건 좀 많으셔갖고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는 좀 그냥 해주세요. 간단하게 패스하죠. 네.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앱이죠. 예,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설명을. 네, 간단히 보면 여기서 이야기의 개요를 짜고 채팅하듯이 바로바로 창작을 할 수 여기 있습니다. 줄거리를 짜는 창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진짜 본편을 짜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소통을 하거나 채팅을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작가들끼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원거리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창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시나리오 창에다가 붙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네, 그림도 집어넣어서 약간 웹툰처럼도 만들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사가 이게 쓰는 거 자체가 이게 다 블록체인에 기록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람다 256 두나무 업비트 회사의 자회사이죠. 예. 분사한 회사에서 만든 루니버스 체인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저장되는 걸로 개발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대사를 자기가 3명의 작가가 있을 때 자기가 20% 정도 이 대사를 만들었다, 30% 만들었다.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에 정확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도 이게 나와요. 나중에 정산할 때도 되게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고 작가들에게 되게 불만이 이제 자기가 이만큼 일했는데도 많이 돌려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그 저작권 문제가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다음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사례가 이제 왜 스토리에 이제 하필 집중하느냐. 그럼 이 시장은 어떻게 되길래 왜 스토리에 집중하냐면 사실 SNS 글이라든가 블로그 글에는 스테이킹하거나 투자해도 가치 상승 포인트가 없어요. 이야기를 자산화한다는 것, 자산의 3요소가 있습니다. 자산은 가치 상승을 해야 되고 수익 쉐어가 보장돼야 되고 가격 형성 요건이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자산, 땅 자산하면 공시지가가 있고 자산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죠. 이제까지 종이 시나리오는 그런 거를 측정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중에 분쟁 터져도 입증 가능하게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렇게 변곡점이 있죠. 가치 상승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은 게시물이 스토리화되고 웹소설하고 됐을 때 거래 가치 가격이 틀려져요. 이 상승하는 가치 포인트를 참여자에게 나눠드린다는 거죠. 저희가 이 스토리 체인이 여기서 이쪽 단계에서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같이 그 정도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재부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게시를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고 혼자 만들어도 되고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들어도 되고 그게 이제 점점 커져 나가면서 이제 어떤 영화화돼서 이렇게 다른 매체로 갈 때까지 이 안에서 이제 그러면 같이 만들고
뭐 또 창작한 그 기록물이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이게 만든- 만약에 예. 투자자 입장에서 한다면 그 어떤 스토리에 투자해야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 그게 이제 세 번째 이 자산 운용에서 좀 예. 네,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저희 스토리체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그 뎁 기반에서 이제 공동 창작 그 솔루션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내지는 뭐 방송 대본이건 소설이건 이제 완성을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지적 재산권이 그 안에서 정확히 뭐 심지어 지나가는 뭐 독자분이 한 줄 써도 그게 다 다 기록은 기록이 남습니다.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좋은 대사는 뭐 내가 2개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도 나중에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들어와서 채팅만 쳐도 그렇죠. 채팅하다 보상이 그게 아이디어가 작가가 볼 때 좋으면 채택이 됩니다. 예. 채택이 돼서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한 2%라도 기여했다. 그럼 나중에 그걸 정산 뭐 수익이 나면은 쉐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 번째 아까 다시 보여주시죠.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영화 및 방송 콘텐츠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영화 시나리오는 뭐 투자를 받으려면 무슨 뭐 대기업 투자사나 뭐 이런 뭐 방송국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일반인들도 이 스토리를 직접 스토리체에서 읽어보고 괜찮으면은 뭐 자기가 뭐 원하는 만큼 투자를 이 토큰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게 이제 정확히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화가 뭐 1000만 됐다, 뭐 500만 됐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또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뭐 500% 수익을 쉐어 받을, 뭐 100만 원 넣었으면 500만 원을 돌려받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앱 내에 이 스토리의 보상풀이 전체 보상풀이 얼만큼이고 독자 풀은 얼만큼이고 작가 풀은 얼만큼인지 선정이 되죠. 나의 기여도가 몇인지도 볼 수 있고 나의 기여도가 뭐 5%인지 그런지 보고선 이게 그럼 정확히 자기가 기여한 것이 여기에 이제 계산이 돼서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 투자했는지도 이제 여기에 정확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클라우드 펀딩이랑 비슷한데 그 차이가 뭐죠? 클라우드 펀딩이랑 차이는?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은 참여할 수가 있죠.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수익 쉐어를 사람이 해주는 거죠. 예. 이게 믿어야 되니까 이게 불투명한 거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탈중앙화된 로직을 믿는 거죠. 그 로직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저희가 사실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것은 리워드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리워드만 퍼주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해주세요. 너무 이거 이게 어렵. 너무 어렵. 보상에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뭐 포인트 보상, 마일리지 보상. 우리가 없어서 비즈니스 못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아니라 기존까지는 제3자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막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믿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거래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게끔 그 분배 계약을 약속받는 것이죠. 대표님, 그러면 이런 그 뭐랄까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그 그게 부분도 중요하고 네네. 투자 입장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토리에서 초기 발굴 그걸 해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치면 네. 지금 그 다음 단계가 뭐 이제 뭐 소설로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영화로 나오고 이런 게 되는데 초창기에 투자했던 분들은 계속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웹툰이었는데 출판 계약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출판물이었는데 영화화 계약을 했을 때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죠. 거래 계약이. 그때 이제 내가 웹툰 단계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이후 가치 상승이 몇 %다라는 게 측정이 돼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 이 그래프 성장 그래프가 우리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일반 분들이 이 스토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사실 뭐 별점으로 뭐 5개 중에 뭐 3개다 뭐 이렇게 하긴 너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죠. 네. 다 자기들이 이제 친한 사람들이 밀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막. 저희가 이제 백서에 보면은 그 수학 공식의 이제 기본 컨셉은 어느 정도 공개를 해놨고요. 네네네. 몇 가지는 또 가리기도 했는데 어뷰징 없이 어떻게 별점을 받는지, 그다음에 위원회 이런 것들 기술적 방안, 그다음에 위원회 방안.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위원회 커뮤니티를 꾸려서 거기서 계속 추천 지수를 우리가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각 스토리마다 이렇게 성장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 창작자들이 매긴 점수, 그리고 네. 독자들이 직접 매긴 점수,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이
판매됐는지, 판매됐는지, 어떤 투자됐는지. 투자됐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괜찮다 나쁘다는 일반 독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사실 뭐 시나리오 물론 우리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읽어보고도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좀 아리까리하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 성장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 스토리는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